자, 집중 심화는 지금 현재 몇 문제가 있냐면 네 문제가 있어요. 근데 요 패턴에서 조금씩은 바뀌겠지만 형태는 거의 유사해요. 네, 거의 유사할 거고. 그럼 첫 번째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0년도 10월 1일에 입사한 우리 사원 황진이라고 되어 있고요. 77년도 출생이네요. 자, 주민번호가 봤더니 남자애다, 여자애다, 여자. 자, 여자면 부녀자 부분이 항상 나올 수 있는 소지가 있어요. 그걸 꼭 보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황진이라고 하는 종업원은 여자입니다. 그럼 일단은 여기다가 부녀자라고 쓰세요, 여러분. 글씨를 읽자마자. 그래서 부녀자 써놓으시고, 그리고 세대주이다, 세대원이다, 세대원이네요. 세대원. 자, 그리고 총급여는 2,800만 원 이래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종합소득 금액은 3천만 원 이하이고 총급여는 얼마? 4,100만 원이었어요. 그러면 총급여 2,800이면 4,100만 원 이하 조건 충족이에요. 충족이지 않아요? 충족이죠. 네. 그래서 4,100만 원 이하는 충족이 됩니다. 그럼 문제될 건 없네요. 그래서 이 요건 문제 없고요. 그럼 여러분 제가 이거 왜 얘기하는 거예요? 여자이면 급여 수준이 충족이 돼야 남편이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넘어간다고 했으니까요. 그것 때문에 얘기했고, 자,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주민등록표상 부양가족사항은 다음과 같다. 이렇게 박스로 줬습니다. 자, 황진희 씨의 세부담이 최소화되도록 사원 등록에 무엇을 부양가족 명세를 작성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본인 포함 부양가족 전원을 반영하되, 자, 여기 나와 있는 부양가족은 다 반영해라. 부양가족 범위에 있으면 이 얘기예요. 자, 기본공제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기본공제 항목에 무엇으로 부로 넣어달라고 되어 있죠. 요즘은 이 문구를 다 줘요, 여러분. 예전에 안 줬었거든요. 그래서 부로 입력하시고 그리고 아래 주민등록번호는 모두 정확한 것으로 가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요건 정리할게요, 여러분. 지금 배우자 홍길동 씨. 자, 그래서 홍길동 씨를 들어가서 봤더니 77년 지금 홍길동 씨는 남자이고요. 배우자가 있네요. 그럼 여러분 부녀자에 해당되는 황진희 씨는 지금 총급여 4,100만 원 이하 조건 충족했으니까 부녀자 공제가 돼야 안 돼요, 여러분? 되는 거죠? 그럼 저는 동그라미 표시해 놓을게요. 네, 부녀자 공제 됩니다. 자, 그래서 된다라는 거 정리하고 내려왔고요. 자, 배우자는 지금 나이를 안 보니까 77년생인 건 별로 중요하지 않죠. 소득이 중요하죠. 자, 비고란에 봤더니 일용 근로소득자이고요. 총급여 1,200만 원 있다. 근데 너무 친절하지 않아요, 여러분? 모두 분리과세 있대요. 우리가 봐야 되는 게 분리과세 된다라는 걸 선별해야 되는데 분리과세를 했다라고 아예 줘버렸죠. 신경 쓸 거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여러분. 그리고 일용근로소득은 얼마이어야 된다는 규정 없어요. 그냥 일용근로소득이면 무조건 분리과세가 되기 때문에 공제 대상에 무조건 포함한다. 이렇게 가져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배우자 홍길동 씨 옆에 무엇하자? 동그라미 이렇게 해놓고 가시고요. 자, 모친 사임당 씨. 자, 부동산 임대소득 금액 120만 원이 있다. 자, 지금 현재 36년생이면 연령에는 문제가 없어요. 그쵸? 그런데 소득 금액이 얼마이다? 100만 원이 초과가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우리는 100만 원 초과가 됩니다. 그럼 이런 공제 대상에 들어올 수 있다 없다? 없죠. 네, 그쵸? 그리고 항시치료료는 중증 환자래요. 장애인에 해당이 돼도 장애인은 나이를 따지지 않겠다라고는 했지만 소득은 규제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모치는 사실상 공제는 받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모치는 뭐로 넣으셔라? 부로 넣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부로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 자녀 홍수나 자, 2020년 3월 학업을 위해서 주소를 타 지역으로 이전했대요. 여러분, 우린 학업이나 취업이나 우리 치료 목적 때문에 따로 사는 거 상관없다고 했어요, 여러분. 네, 문제될 거 없습니다. 자, 그러면 자녀는 지금 소득 있다는 얘기는 없고요. 02년 출생이면 전혀 공제받는데 문제 없죠, 여러분. 네, 동그라미 해주시고 저는 계속 요건 쓸게요. 자, 이 아이는 7살 미만이 아니죠. 그럼 자녀세액공제 기본은 될 겁니다. 그래서 자녀라고 쓰고 갈 거고요. 자, 동생, 형제자매라고 보시면 되죠. 황매화 씨. 자, 지금 82년생 여러분. 82년생은 누가 봐도 20살이 넘죠, 여러분. 네, 그러면 20살이 넘습니다. 당연히 우리는 연령에 대한 건 20세 이하이거나 60세 이상이어야 되니까 그래서 일단 연령에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뭐라고 써 있냐면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여러분 장애인은 무엇은 연령은 규제하지 말아라. 누구는 소득은 규제해라. 이렇게 얘기했었죠. 자, 그랬더니 자, 이 사람은 2020년도에 무엇 받은 증여받은 재산의 금액이 5천만 원이 있대요. 여러분, 우리요. 소득 금액 합계 100만 원 이하에 증여가 있었어요? 혹시 상속이 있었어요?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소득금액 합계 100이라고 했던 부분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퇴직소득, 또 뭐 있죠, 여러분? 하나 더 있어야죠. 양도소득. 자, 이 8개 소득의 합계 금액이 100만 원 이하라고 했었지. 여기에 증여라든지 상속 얘기를 거론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증여받은 재산이 5천이라 하더라도 이 부분 때문에 부양가족에 못 들어온다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8개 얘기했던 저 소득의 합계 금액만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을까요? 그래서 지금 동생 황매아는 장애인이기 때문에 지금 연령의 규제가 풀려지면서 공제세상에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 들어온다가 됩니다. 대부분 이거 안 되는 줄 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지 않다라는 거. 그럼 이제 OX 다 하셨으니까 무엇 하면 돼요? 입력하러 가시면 되겠죠, 여러분? 네, 입력을 하죠. 그럼 지금 2300번 대흥에 들어와져 있으실 거고 사원 등록을 클릭하시고 그리고 황진이 사원이 등록되어 있으면 황진이 그대로 가시면 되고 없으면 코드 번호에 맞춰서 등록하시면 되겠죠. 등록되어 있네요, 여러분. 그러면 기본사항 쪽은요. 지금처럼 나와져 있는 거 손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대로 가시면 되는 거고 자, 부양가족 명세에 갑니다. 여러분 지금 보세요. 황진이는 분명히 세대 원이었어요. 그쵸?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 보시면 세대 주로 되어 있죠. 그러면 반드시 누구로 바꿔주셔라? 세대 원으로 바꾸고 시작합니다. 됐을까요? 그리고 다시 황진이 올라갑니다. 자, 황진이 본인은 무슨 공제도 되죠, 여러분? 부녀자 공제가 되죠. 그러면 부녀자 자리 선택하시고 뭐로 바꿔주셔라? 1번 여로 바꿔줍니다. 됐을까요? 자, 그러면 내려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배우자부터 입력할게요. 배우자는 몇 번이요? 3번. 자, 그리고 이름은 홍길동이라고 넣어주시고 내국인이고 주민번호 선택합니다. 자, 7708261476-711라고 넣어주시고요. 자, 그리고 배우자는 아까 공제된다고 했으니까 우리 신경 쓸 필요 없죠. 그대로 엔터 치고 넘어갑니다. 자, 라인 벗어나시고 그리고 모친. 모친은 본인의 모친이니까 여러분 뭐라고 가시면 돼요? 소득자의 직계존속 1번을 선택합니다. 자, 이름은 사임당이라고 넣어주시면 되고요. 자, 내국인이고 주민번호 선택해 주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36-0310-2412-811라고 넣어주세요. 자, 84세네요, 여러분. 그런데 나이가 문제가 아니라 소득 때문에 이분은 못 들어오는 거였죠. 그러면 뭐로 바꿔주시라고요? 0번 부로 바꿔주셔라. 그래서 숫자 0을 눌러주시거나 마우스로 클릭하시거나 그러면 다른 사항은 더 이상 선택을 안 하는 거죠. 기본공제가 안 되면 여러분 여기가 기본공제 자리잖아요. 그럼 그 뒤에가 추가공제 자리란 말이에요. 기본공제가 부이면 추가공제는 된다 안 된다? 분명히 안 된다고 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기본공제가 되는 사람만 가지고 추가공제를 하는 거죠. 자, 그 다음 자녀입니다. 자녀는 직계비속 몇 번? 4번 선택하시고 이름은 홍순아라고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내국인이고 주민번호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02-1130-403524라고 넣어주시고 자, 18살이고 지금 현재 공제받는데 전혀 문제 없죠, 여러분? 20세 이하 그대로 엔터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자녀 세액 공제 분명히 될 것이다라고 말씀드렸죠. 네, 그대로 나온 거 엔터 치시고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 동생입니다. 동생 형제자매는 몇 번? 6번 키 누르시면 되겠죠. 이름은 황매화 씨라고 넣어주시고 그리고 내국인이고 주민번호 선택해 주시고요. 자, 82-0427-1412-312라고 넣어주세요. 자, 38. 그럼 부인 게 맞아요. 근데 이 사람은 장애인이기 때문에 풀리는 거죠. 그럼 몇 번을 선택하자? 5번 장애인을 선택하자. 21살부터 몇 살이요? 59세 사이에 있는 건 익히 쓰셔야겠죠? 자, 장애 선택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조심하실 건 장애인 자리가 1번이 맞는지 2번이 맞는지 3번이 맞는지 우리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이라고 했으니까 1번 맞죠, 여러분? 그럼 그대로 엔터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럼요, 여러분. 1번 문제 부분에 대해서 지금 더 해야 될 거 있어요? 없죠. 네, 이렇게 하고 5점 정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난이도가 조금 있어요. 아주 쉽다라고 느끼는 게 있고 아주 어렵다라고 느끼는 게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넣어주시고 마무리. 됐을까요? 다 되셨으면 저희는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자, 메뉴는 종료시켜 주시면 되고요. 회사는 2400번 태풍으로 넘어갈게요. 그래서 태풍으로 바꿔주시고 우리 또 두 번째 집중심화 들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사무직 직원 김한세 씨. 사원 코드는 103번이고요. 자, 부양가족 내용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사원 등록을 추가 입력하고 제시한 주민등록번호는 정확한 것으로 가정한다. 다음, 본인 포함 부양가족 전원을 반영하되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는 우리 기본공제 항목을 무엇으로? 부로 입력하세요라고 나와 있네요. 뭐 이건 지금 계속 나올 거예요. 자, 가족에 가서 봤더니 본인부터 아들까지 등장이 됩니다. 자, 김한세 씨는 지금 현재 세대주이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 자, 요게 이제 우리한테 필요할 거고요. 그리고 주민번호 1번입니다. 그럼 1번이면 일단 부녀자는 관계가 없죠, 여러분. 그럼 한부모인지 우리 장애를 가지고 있는지 경로인지 봐야 되는데 73년생이 경로가 될 수 없을 거고요. 그리고 지금 장애 있다는 얘기 없어요. 그쵸, 여러분? 그리고 바로 밑에 봤더니 배우자가 있어요. 그러면 한부모 공제도 안 되겠죠. 자, 배우자로 내려옵니다. 이은영 씨. 자, 근로소득이 얼마가 있고요? 400만 원이 있고요. 퇴직소득이 얼마가 있다? 2천만 원이 있어요. 자, 그래서 주식회사 세안이라는 회사에서 2월 말에 퇴사를 하고 우리 급여와 퇴직금을 일시로 수령했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여러분, 근로소득 400만 원이 있다. 근로소득만 있다라고 하면 이 대상자가 들어올 수는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근로와 퇴직이 있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 앞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퇴직 소득은 사실상 뺄 수 있는 게 없다. 그래서 퇴직소득은 그대로 뭐가 된다? 퇴직소득 금액이 된다라고 했어요. 그럼 퇴직소득 금액 얼마이다? 2천만 원이잖아요. 그럼 소득금액 100만 원이 초과됐죠? 그러면 공제 대상에 들어올 수 있다 없다? 기본 공제는 못 돼요, 여러분. 그래서 배우자 이은영은 뭐로 넣어줘야 된다? 당신은 부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부로 입력합니다. 그래서 부가 될 거고요. 자, 그 다음 모친 우리 김무식 씨 소득이 없답니다. 그런데 당해연도 1월에 사망했대요. 여러분 사망은 사망 전일로 판정하라고 했죠. 그러면 전일이면 며칠이에요? 우리 1월 9일. 그럼 1월 9일까지는 생존해져 있었단 얘기죠. 그러면 부치는 공제 대상에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 들어오죠, 여러분. 그리고 47년생은 누가 봐도 60세가 넘어가요, 여러분. 그래서 동그라미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김무식 씨는요. 금년도 사망한 연도까지는 공제 대상이 돼요. 그리고 그 다음 연도부터는 공제를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가는 거고요. 자, 그 다음 모친입니다. 박정금 씨. 양도소득금액 600만 원 있대요. 양도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였을 때만 공제 대상이 되죠. 그러면 나이에는 문제가 없지만 소득금액 때문에 모친도 들어올 수가 없네요. 그래서 인적공제, 기본공제 뭐가 된다? 당신은 부가 됩니다. 이렇게 되겠네요. 자, 딸 김은정. 자, 대학생이고요. 그러면 여러분 대학생인데 97년도생이에요. 97년도생이면 누가 봐도 여러분 우리 20살이 넘어갔죠. 그런데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이라고 줬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 무엇에 대한 법은 아니 소득이 없고 대학생이란 표시만 되어 있으니까 사실상 지금 장애이면 연령을 풀어라. 그러니까 21세부터 59세 된다고 얘기했죠. 그러면 딸은 공제 대상이 돼요, 여러분. 그리고 누구를 꼭 넣어주셔라. 장애인 선택 꼭 해주셔야 되겠죠. 자, 아들 김두연. 여러분 13년도에 출생했다. 공제받는데 전혀 문제 없죠, 여러분. 네, 그래서 공제 대상에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문제가 하나 있을 거예요. 저는 일단 정리 안 하고 그냥 갈 거거든요. 그리고 여러분한테 이따 가서 물어볼게요. 자, 그러면 이 부분 입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시죠. 자, 사원 등록 열어주시면 되시고 우리는 김한세 씨 들어갈게요. 자, 지금 들어오시면 김한세는 103번에 있네요, 여러분. 그러면 기본사항은 우리가 신될 건 없으니까 부양가족명세 갑니다. 자, 김한세 씨 세대주라고 되어 있었고요. 김한세 씨 지금 세대주라고 되어 있었고 근데 세대주니까 우리는 수정할 필요 없는 거죠. 네, 그리고 다른 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대로 내려와서 연말관계 자리에 커서 두시고 배우자 갈게요. 배우자는 3번 그리고 이름은 이은영이라고 넣어줍니다. 자, 내국인이고 주민번호 1번 선택하시면 되고요. 자, 750905-2012-316이라고 넣어주시면 되세요. 자, 그리고 배우자 부부는 공제된다 안 된다? 아까 안 된다겠죠. 소득 때문에 문제가 됐죠. 그럼 0번 부 선택하셔서 마무리. 그럼 나인 벗어납니다. 엔터 치셔서 그 다음 부친에 갑니다. 여러분 부친은 뭐로 가시면 되죠?
소득자의 직계 존속 1번. 자, 성명은 김무식 씨라고 넣어주시고요. 내국인이고 주민번호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 471109102327이라고 넣어줍니다. 자, 그럼 73세네요. 그럼 70세가 넘어가니까 경로공제도 되겠네요. 네, 이분은 공제 대상 되니까 60세 이상 그대로 두시고 경로 우대 공제도 되니까 그대로 내려오면 되겠습니다. 됐을까요? 자, 그 다음 모친. 자, 이 모친도 똑같이 소득자 직계존속 1번일 거고요. 성명은 박정금 씨라고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정금. 내국인이고 주민번호 선택해 주시고요. 번호 나온 거 그대로 입력. 590805-2123-784라고 넣어주면 됩니다. 자, 61세. 나이 조건은 충족했어요. 근데 소득 때문에 안 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으니까 우리 뭐로 간다? 부로 간다. 그래서 부로 바꿔주시고 나이는 벗어납니다. 자, 그 다음 딸이에요. 김은정. 자, 딸은 직계 비속 4번이겠죠. 이름은 김은정 넣어주시고 내국인이고 주민번호 1번 선택하시면 되고 자 그리고 9701282012-675에 해당이 됩니다. 자 23살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나이 조건에 문제가 있다라고 분명히 강조했죠. 장애인은 풀어라. 그러면 우린 기본공개 몇 번을 넣는다? 5번 장애를 선택. 그럼 5번 장애 선택하시고 그리고 장애인 코드 꼭 넣어주셔야 되겠죠. 그럼 장애인 복지법 선택하시면 되겠네요. 복지법 장애인이니까 그럼 내려옵니다. 됐을까요? 자 일단 넘어가고요. 아들 갈게요. 김두연. 자 아들은 지금 현재 4번 직계비속 선택하시고 이름 그대로 넣어주시면 되시고 내국인이고 주민번호 1번 선택합니다. 그리고 13070730 10231이라고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나이가 7살이니까 우리 7살부터 20살 사이는 들어올 수 있죠. 네, 그래서 20세 이하 조건 맞춰져 있고 제가 7살부터 이 20살 나이에 들어올 수 있는 건 자녀를 얘기하고 싶은 거겠죠. 그래서 자녀에 대한 부분은 들어옵니다. 됐을까요? 자, 여러분 지금 제가 이거 분명히 사고 하나 쳤다고 했어요. 무슨 사고가 난 걸까요? 사고 났다는 부분. 그게 기억이 나셔야 해요. 무슨 사고가 났을까요? 지금 나와져 있는 부분에 여러분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거 없어요? 우리 김은정 씨가요. 기본공제 대상에 들어오는 자녀이지 않아요? 직계 비속. 그러면 우리 지금 현재 직계 비속이 7살에서 20살 사이에 있으면 자녀 세액공제가 된다고 했어요. 근데 7살과 20살을 깨는 사람이 있다고 했었잖아요. 그 깨는 사람이 뭐였었냐면 장애인인 직계 비속. 그러면 이 사람은 우리 자녀세액공제 대상에 들어올 수 있다 없다? 있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이 자리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김은정은 지금 23살이라는 것 때문에 컴퓨터가 자동 체크를 못해요. 분명 여기 메시지가 있잖아요. 7세 이상 20세 이하 요거에 컴퓨터 세팅값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래쪽에 있는 김도연은 7살이니까 이 자리가 자동으로 체크가 됐지만 이 사람은 지금 23살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기본공제 대상에 들어온 직계 누가 돼요? 비속이잖아요. 그러면 이 자리 뭐로 바꿔주셔라? 우리 1번으로 바꿔주셔야 돼요.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들어온 부분. 근데 5번에 있는 사람은 절대 안 돼요, 여러분. 우리 5번은 손자녀하고 누구였어요? 며느리 사이였죠? 그들은 무엇에 대한 자녀세액공제 대상자가 아예 안 됐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들어오면 안 되는 거죠.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이 자녀 부분에 요거 체크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론 수업할 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실무자 질문이 제일 많았던 사항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자녀세액공제가 생긴 조항이에요. 사실은 이게 원래 인적공제 쪽에 있었던 부분들을 모두 다 세액공제로 바꾼 것 중에 일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계속 바뀌고 있는 실정이었기도 하고 그래서 이거 조심하실 것. 이 문제 나오면 다 틀리실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이 자리 체크하시는 게 원래 맞습니다. 됐을까요? 이 부분. 그래서 제가 여기다 표시 안 하고 왔잖아요. 그래서 딸과 아들 모두 다 자녀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그러면 우리 두 번째 문제도 마무리됐네요. 네, 그럼 종료해 주시고 세 번째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세 번째 문제는 지금 현재 회사 코드 2500번의 회사로 들어가시면 되겠네요. 네, 그래서 우리 2500번으로 변경할게요, 여러분. 2500번 만세 회사로 바꿔주시고요. 그리고 저희 사원 등록에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자, 문제 보겠습니다. 2020년 5월 1일에 입사한 사원 심인경. 자, 이 사람 주민번호 또 2번이네요, 가운데. 자, 세대원이고요. 총급여는 4,500만 원이랍니다. 자, 일단 총급여 4,500 문제가 되겠죠? 자, 부양가족 사항은 다음과 같다.
자, 심인경의 세부담이 최소화되도록 사원 등록에서 부양가족 명세를 작성하시오. 단 본인 포함 부양가족 전원을 반영하되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는 기본공제 항목에 부로 입력해달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 부녀자가 2명이 있었잖아요. 아까 풀었던 부녀자가 있고 지금 푸는 부녀자가 또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럼 지금 부녀자에 해당되는 심인경은 부녀자 공제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 여러분. 총급여가 벌써 무슨 상황이에요? 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금액을 무엇하였다? 초과했다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종합소득금액 3천만 기억하면 안 되는 거예요. 총급여도 보셔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총급여도 보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초과이기 때문에 지금 심인경 세대원이라는 거 있으니까 이것도 조심해야 될 것 같으니까 체크할게요. 그래서 세대원이고 심인경은 분여자 공제는 안 돼요. 그래서 저는 X라고 할게요. 그러니까 대부분들이 여자이면 무조건 동그라미를 하시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 자, 그다음 배우자 조태우. 자, 근로소득자이고요. 총급여 2,400. 그럼 여러분 총급여 얼마가 넘어갔어요? 우리는 500이 초과된 거죠. 자, 500 초과하면 들어올 수 있다 없다? 없죠. 그래서 배우자 조태우는 뭐라고 넣자? 당신은 부로 갑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자, 시부. 시부, 시모, 장인, 장모 들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린 조금 전에는 다 자기의 뭐였어요? 우리 소득자의 직계 존속 이렇게 들었었죠. 근데 배우자의 직계 존속 이렇게 들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이 여자니까 시부, 시모겠죠. 이 사람이 남자였으면 장인, 장모가 들을 수도 있다는 얘기고요. 자, 그러면 조진수 씨 2020년도 4월 25일 장애가 치유됐대요. 여러분, 이건 왜 냈을까요? 우리 사망을 하거나 장애가 무엇되면 우리 치유가 되면 지금 사망했을 때는 공제 대상에 올해 들어올 수 있습니까? 이거 물어보는 거고 장애 치유라는 건 사망은 아니잖아요. 공제 대상에 들어오는데 무슨 부분이요? 이 사람은 장애인 공제에 들어갑니까? 이게 문제가 된다겠죠? 다 뭐로 본다? 사망과 장애 치유 모두 다 전일로 판정하여라 라고 했어요. 그럼 전일이 1월 1일부터 언제? 12월 31일 사이에만 있으면 된다겠죠? 그럼 볼게요. 자, 이 사람은 4월 25일에 장애가 치유가 됐다라고 합니다. 됐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 사람 같은 경우는 4월 24일까지는 장애인이었다는 거잖아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우린 장애인 공제 받아야 돼요. 그래서 장애인에 들어간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은 무슨 부분? 치료를 위하는 중증 환자예요. 이게 치료가 되기 되게 어려운데 됐나 봐요, 여러분. 병원에서 됐다라고 인정해주면 되는 거니까요. 네. 암 환자라고 해서 모두 다 치료가 안 된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래서 어쨌든 치유가 됐답니다. 자, 소득도 없다고 했으니까 공제받는데 전혀 문제 없습니다. 일단은 동그라미를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모 하지수 씨. 주거 형평상 별거 중이고요. 소득 없답니다. 주거 형평상 별거는 문제될 거 없어요, 여러분. 지금 54년생이니까 공제 대상 나이도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조상아 씨. 여러분 이게 눈으로 감이 안 잡히시면 계산기를 가지고 무엇 하셔라. 우리가 연말정산하는 연도,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을 보는데 시험지가 2020년도로 됐다. 그럼 2020년도 마이너스 출생연도. 근데 우리가 시험을 2021년도로 냈다. 그럼 2021년도 마이너스 출생연도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네, 그렇게 정리. 그래서 그렇게 빼주시면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공제대상 되고 자녀 조상아, 전속 모델 전속 계약금 우리 2020년도 1월부터 2020년도 6월까지 그리고 일시적인 소득으로 기타 소득 신고를 했대요. 네, 이게 직업적으로 가는 모델들은 사업소득자가 맞아요, 여러분. 근데 뭐라고 줬어요? 일시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 사람은 기타로 들어갔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여러분 많이 받았네요. 모델료 얼마 받았어요? 1월부터 6월까지 모델을 하면서 5천 받았어요. 그럼 여러분 이게 의제에 들어간다 하더라도요. 60%밖에 인정이 안 돼요. 계산할 필요가 없죠. 네. 그래서 지금 자녀 조상아는 지금 현재 나이의 문제가 아니라 연령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 소득의 문제가 생긴 거죠. 기타 소득 금액도 얼마? 300만 원 이하까지만 분류과세 선택할 수 있거든요. 근데 안 되는 거죠. 넘어갔으니까. 그래서 자녀는 뭐로 넣자? 부에 들어간다라고 봐주셔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걱정스러워서 말씀드린데 여러분 여기가 1월부터 6월을 준 이유가 있어요. 얘가 전속 모델의 계약금을 받았는데 5천만 원이 1월부터 6월이 아니고요. 1월부터 6월이 아니고 이게 이제 사업소득으로 갈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분류가 될 수는 있는데 그 부분이 1월부터 6월까지가 아니라 이게 2년에 대한 걸쳐서 받은 것이다 라고 하면 이거 나눠야 돼요. 안 분하셔야 되세요.
그러니까 2020년도 1월부터 2021년도 12월까지 2년치에 대한 모델료가 5천이다. 그러면 1,500만 2020년도 소득이고, 아니 2,500만. 그리고 절반인 2,500은 2021년도 소득이 돼요. 그래서 이런 기간 명기를 해주는 건 그런 이유도 있어요. 근데 어차피 일시이고 6개월밖에 안 돼서 큰 의미는 없습니다. 자, 자녀 조상여. 소득이 없답니다. 04년 출생이래요. 이런 공제받는데 문제 있을까요? 네, 문제 없죠. 나이 조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면 동그라미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아이는 누가 봐도 7살이 넘죠, 여러분. 7살 넘기 때문에 무슨 공제? 자녀 세액 공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 그러면 우리 이제 입력하러 가보시죠. 자, 사원 등록 열어주시면 되시고, 그리고 심인경 사원을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심인경 1번에 있네요, 여러분. 그러면 우린 기본사항 쪽에 뭐 손대달라는 건 없으니까 넘어갑니다. 자, 그러면 기본사항 옆에 있는 부양가족 명세에 가서 일단 심인경은 세대주이다, 세대원이다, 세대원.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 세대원이라고 줬는데 그들은 안 고쳐도 되는 부분들이 있었잖아요. 세대주라고 줬는데 안 고쳐도 되는 게 있었죠. 이거 얼마든지 출제자가 다 바꿔놓고 낼 수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조심해 주시고요. 자, 세대원으로 변경 먼저 합니다. 자, 그리고 다시 시민경에 올라가셔서 자, 본인과 관련된 거 우린 추가 공제 받을 거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면 연말 관계자리 클릭. 자, 그리고 배우자는 3번. 자, 이름은 조태오입니다. 자, 내국인이고요. 주민번호 1번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77082614767111 넣어주시면 43이 나오네요. 43세. 배우자 공제 받을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총급여 초과됐죠. 그러면 부로 입력하셔라. 그러면 이렇게 넣어주시고 내려옵니다. 그 다음 시부에 대한 부분. 본인의 시부라고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소득자의 직계존속이에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에요. 배우자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2번 선택해야 합니다. 연말관계는 2번. 그리고 이름은 조진수. 그리고 내국인이고요. 주민번호 1번 선택하시고 46080611739115라고 넣어주시면 되겠네요. 자, 74세입니다. 그리고 이분은 74세니까 여러분 기본공제 60세 이상자니까 공제가 돼요. 그죠? 그대로 두시면 되고요. 그리고 74세니까 경로부대 공제도 받겠네요. 근데 이분 또 뭘 가지고 있다? 장애인이었다가 장애 치유가 된 거죠. 그러면 이대로 엔터를 치시고 장애 자리 가셔서 우리 치료를 요하는 중증 환자 코드 몇 번? 3번을 선택하셔서 올해까지는 장애인으로 공제를 받습니다. 그러면 이게 왜 중요하냐면 장애인 인적공제 200만 원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 사람이 병원비를 썼다라고 하면 우리는 일반 의료비로 분류가 되는 게 아니라 이제 나이 조건 보지 말고요, 여러분. 어차피 65세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거로도 해서 전액으로 들어갈 수 있지만 나이 조건이 안 된다 하더라도 이 사람이 오래 쓴 의료비가 다 장애인의 전액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그것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선택 부분들 잘 해주시고요. 자, 연말관계 똑같이 2번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배우자의 직계존속. 이름은 하지수라고 넣어주시고요. 내국인이고 주민번호 1번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540914253524라고 넣어주시고 자, 나이는 현재 66세니까 요건에 문제 없네, 여러분. 네, 그래서 60세 이상 두시고 그대로 내려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자녀, 우리 조상아, 우리 직계 비속 4번인 거죠, 여러분. 그러면 조상아라고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내국인이고 주민등록번호 1번 선택합니다. 자, 021130403524라고 넣어주시고 자, 나이는 18살이에요. 그럼 연령에 문제는 없는데 소득이 또 문제가 된 거죠. 그럼 우리 뭐로 바꿔주셔라? 부로 바꿔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부로 바꿔주시고 내려옵니다. 자, 그리고 또다시 직계비속 4번. 이번엔 조상혁이라고 넣어주시고요. 외국인이고요. 주민번호 선택하시면 되시고 0402283078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16살. 그러면 나이 조건 충족됐고요. 그리고 7세 이상이기 때문에 자녀 세액공제 당연히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내려옵니다. 됐어요, 여러분? 그러면 지금 또 입력해야 될 사항이 있을까요? 심인경 사원하고 관련된 거? 없죠,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요건이 보면 똑같은 여자 직원이어도 이 여자 사원이 들어오면 부녀자 포인트가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여자 종업원이 출제가 됐다 그러면 우리 한부모 중복에 대한 걸 물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남자였는데 한부모가 된다? 그럼 배우자가 당연히 없겠죠. 그런 건 항상 조심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즘에 편부 상당히 많아요, 여러분. 그래서 그런 문제도 다 낼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조금 조심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 그럼 이제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고 마지막 4번째 문제 정리하겠습니다.
회사 변경해 주시고요. 회사 코드는 2600번이네요. 네, 2600번 변경해 주시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사원 등록만 집중적으로 공부하다 보면 계속 타이핑 친 기억밖에 없어요, 여러분. 왜냐면 우리한테 입력 문제를 많이 내니까 계속 타이핑 치는 것 같은 느낌이죠. 네, 그러면 들어가 보죠. 다음 자료를 보시고 내국인이며 거주자인 생산직 사원이라고 되어 있네요. 생산직 사원 줬으면 이제 조심하실 건 나머지 정보를 고치라고 내는 출제자들이 있으니까 그것도 조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생산직 사원 정별인 이름 어렵네요, 여러분. 자, 그리고 세대주라고 되어 있고요. 입사 일자는 2000년 6월 1일 그리고 무슨 근무이다? 국내 근무한대요. 국외 근무자는 아니라는 얘기겠죠. 자,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해서 뭘 해라? 사원 등록을 해야. 그리고 사원의 번호는 몇 번? 103번. 주소는 생략하고. 그럼 여러분 앞에 있는 1번, 2번, 3번하고는 달라요. 자, 1번, 2번, 3번은 본인들의 정보를 두고 우리 부양가족 추가하는 부분밖에 안 한 거죠. 근데 얘는 뭐부터 시작해요? 사원 등록을 해라. 근데 원래 주소를 줘야 되는데 주소는 무엇 하겠다? 생략하겠다. 이해되셨어요? 그럼 여러분 지금 생산직과 국내 근무 왜 줬는지 아시겠죠? 이거 선택 버튼 다 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정별인의 부양가족을 모두 부양가족 명세에 등록하시고 세부담이 최소화되도록 공제 여부를 입력하여. 그리고 단 본인을 포함하여 부양가족 전원을 반영하되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는 기본공제 항목을 무엇으로? 부로 입력해 주세요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린 정리해 볼게요. 자, 본인 정별인이라고 되어 있고 직전 연도 총급여 2,900만 원. 여러분 생산직인 거죠. 그러면 우리는 생산직이다. 이게 오케이가 되는 거죠. 그럼 그 다음에 뭘 보시라고 했어요? 직전 연도 무슨 부분? 총 급여액을 봐라. 그래서 직전 연도 총 급여액 얼마? 3,000만 원 이하 조건이었죠. 이하. 자, 그러면 이게 오케이가 되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두 개의 단계가 사원 등록에 있는 거잖아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지금 얼마이다? 직전 연도 총급여 2,900, 총급여 2,900만 원이다. 그럼 3,000만 원 이하 조건 맞네요? 그러면 우리는 뭐 선택해야 돼요? 아, 생산직 선택하고 그리고 여 선택하고 그리고 무슨 부분 2,900만 원 입력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가야 되겠죠. 같이 하시면서 다시 한번 반복할게요. 자, 당해연도 총급여액은 3,500만 원이며 여러분 당해연도 총급여는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정별인 씨 주민번호 또 몇 번이에요, 여러분? 참 많은 걸 줬어요. 네, 머리가 아주 복잡해지고 있죠. 2번이에요. 아, 또 여자이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그러면 지금 여성 근로자이고 당해연도 총급여액 3,500만 원이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부녀자 때문에 준 거예요. 부녀자. 그러면 4,100 이하죠? 그럼 요건 충족이니까 부녀자 공제는 일단 배우자가 있는지 보시면 되죠. 소득은 충족이에요. 그럼 배우자가 있다 없다? 있네요. 그럼 부녀자 공제 된다 안 된다? 된다이죠. 그래서 우린 추가 공제에 부녀자를 넣어주셔야 되고 그래서 3,500만 원 그리고 사회보험 보수월액은 250 이런 풀 버전을 냈네요. 그러면 다 넣어야 되죠. 자, 배우자 최소한 씨, 사업소득자이고 월 평균 소득금액 대단한 시험이에요, 여러분. 월 평균 소득금액 300만 원은 어떻게 뽑아왔을까요? 연말정산 때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여러분. 이건 사실 시험이니까 가능한 얘기죠. 자, 월 평균 소득금액이에요, 여러분. 소득금액이면 우리는 확정된 거죠. 이 사람은 소득금액 합계액을 놓고 봤을 때 사업소득이 얼마가 된다? 3,600이에요. 그럼 100만 원 이하 조건에 못 들어오죠. 그래서 배우자는 뭐가 된다? 부가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부녀자 공제 받을 땐 남편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네, 남편이 돈을 벌든 돈을 못 벌든 상관이 없다고 했어요. 네, 남편 돈 버는 거 따지지 마시고 무직이든 유직이든 얼마를 벌든 상관없다. 자, 아들 최한성 고등학생이고 일본 유학 중이래요. 일본 유학 중이라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부양가족에 안 들어올 이유는 없죠, 여러분. 네, 들어옵니다. 자, 그리고 02년도 출생이면 2020년도 기준이면 20세 이하니까 당연히 공제 대상에 들어와요. 자, 그 다음 딸 최한미. 자, 2020년도 1월에 무엇하였다? 입양했대요. 그럼 이런 머릿속에 떠올라야 되는 게 뭘까요? 아들 최한성은 지금 현재 자녀 세액공제 기본을 받아야 되죠? 그럼 우리는 자녀 자리 체크가 될 거예요. 확인만 해주시고. 자, 근데 최한미는 18년 출생이에요. 20 출생이 아닌 거죠?
그러면 문제는 뭐가 될 것이다. 좀 이따 입력해 보면 알겠지만 출산 입양 자리가 자동 체크가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출산 입양 자리에 넣어주셔야 돼요. 저는 입양자만 쓸게요. 우린 입양 목적 때문에 그 자리를 넣을 거니까. 그리고 여러분 얘는 첫째일까요? 둘째일까요? 여러분 아들이 있으니까 우리는 둘째라고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둘째라고 또 입력을 해야 합니다. 됐을까요? 그리고 소득 있다는 얘기 없으니까 딸 체한 및 공제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자, 동그라미 해주시면 되시고, 다 동생 정별거 씨. 자, 지금 73년생이면 누가 봐도 나이 조건 미충족입니다. 그런데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이고요. 질병치료 관계로 국내에 별도 거주한대요. 문제 없겠죠. 우리 질병이라든지 학업이라든지 취업 때문에 떨어져 사는 거 괜찮다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장애인복지법이라는 거 넣어주시면 되고, 요거로 인해서 나이는 풀어지는 거니까 이 형제 자매에 있는 동생은 공제 대상에 들어올 수 있다 없다? 있다가 되죠. 그리고 우리는 장애인까지 체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요. 자, 그리고 아버지하고 어머니 정영일과 김영미 씨. 자, 지금 문제는 이거예요, 여러분. 미국에 거주한대요. 근데 여러분 이민이래요. 근데 여러분 조심할 건 하나 있어요. 이 이민자를 시험에서 안 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게 없고요. 그냥 미국 거주 이렇게 낼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이 사람은 한국의 입장을 놓고 봤을 땐 무슨 부분? 비거주자이고. 그리고 미국의 입장에서 봤을 땐 그 나라에 무엇하는 사람? 거주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여러분 지금 출국을 해서 비거주자가 됐잖아요. 그러면 이런 사람은 공제 못 받아요. 내 부모여도.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양가족 공제 들어올 수 있는 건 거주자 형태를 띄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잠시 내가 장기적으로 잠깐 나갔다 들어오는 거면 상관이 없겠지만 이 사람은 일시퇴거자가 아니잖아요. 장기적으로 잠깐 나가는 사람들 일시퇴거자라고 해요. 우리 왜 어디라고 하죠? 우리 항공사들 같은 경우에 가면 승무원들이 있으시죠. 그분들은 한국에 머무르는 시간보다 해외에 머무르는 시간이 훨씬 많아요, 여러분. 그래서 일시퇴거자라는 표현을 쓸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은 공제받는데 문제가 없어요. 실제 이 사람 주소가 있는지 어디서 실제 생활을 하는지를 볼 거거든요. 근데 이분은 아니에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이민자가 없어도 거주자가 있으면 아, 한국에서는 비거주자이구나. 그러면 공제 대상에 들어올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어머니와 아버지는 공제 대상에 못 들어오는 사람이 됩니다. 인적 공제가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부로 정리가 되셔야 돼요. 자, 주민등록번호는 모두 정확한 것으로 가정한다라고 주었고요. 그래서 이 미국 거주 문제를 한 번 내기 시작하더니 자주 내네요, 요즘에. 그래서 1년에 2번 낸 해도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이게 최초 출제 때는 난리가 났었어요. 왜 난리가 났었냐면 다 공제가 된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리고 그냥 미국 거주가 우리나라에서 비거주자이고 미국에 거주하는 소위 말해서 아예 그 나라에서 살려고 나갔다는 사람이라고 다 해석을 안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시험을 보는 수검자들 입장에서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당연히 공제 대상에 들어온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이게 사실상 이민을 갖다 출국을 해서 완전히 우리 쪽에서는 비거주자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면 더 정확한데 출제위원들은 그렇게 안 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냥 거주 이렇게 줄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 입장은 비거주자. 그래서 공제 대상이 안 된다. 이렇게 판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사원 등록 들어가셔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정별인 사원 없는 거 보이시죠? 우리는 등록부터 시작. 그럼 코드번호 아까 몇 번이죠, 여러분? 우리 103번. 그럼 103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정별인이라고 넣어줍니다. 자, 주민번호 선택하시고 번호는 7201282436-801이라고 넣어주시면 되겠네요. 자, 입사 일자는 상단에 있죠. 두 번째 줄 2020년 6월 1일에 입사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내국인, 외국인 선택할 땐 그대로 내려옵니다. 다른 부분은 여러분 우리한테 특별하게 뭔가를 준 건 없어요. 자, 7번 자리에 들어오면 이 사람은 국외 근로 제공은 없어요. 왜냐하면 분명히 국내 근무하고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부를 선택합니다. 자, 그리고 내려오셔서 10번 자리에 커서를 멈춰 놓으시고 생산직이며 직전 연도 총급여 3천만 원 이하자에 들어오기 때문에 이 자리 선택해야죠. 여기 라인 10번 라인 전부 다. 그러면 부였던 걸 뭐로 바꿔주시고 여로 바꿔주시고 자, 연장근로 비과세 자리 하단에 3천만 원 이하가 이 조건이라고 했어요. 1번 여로 바꿔주시고 그리고 전년도 총급이 얼마? 2,900만 원을 입력하셔라. 됐어요? 이렇게 갑니다. 자, 주소는 생략하라고 했으니까 넣지 않습니다. 아주 친절하게 여러분 4대 보험 보수도 줬죠. 근데 이건 어렵지 않잖아요. 주면 그냥 무엇 하시면 돼요. 지금 현재 250이라고 했나요? 네, 250만 원 그대로 그냥 넣어주시기만 하면 되니까. 그래서 12번 자리 250, 13번 자리 250,
자, 그리고 건강보험료 경감 얘기한 적 없으니까 그대로 엔터. 장기요양보험료 빼라고 한 적 없으니까 그대로 여. 그리고 고용보험 여. 그리고 보수는 얼마? 250 입력하시면 되고 산재는 그대로 나온 상태 두시고 엔터 치셔서 라인을 벗어납니다. 그러면 103번에 정별인의 기본사항은 등록을 했어요. 그런데 이 부분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누구도 등록해라? 부양가족 명세. 자, 그럼 정별인 씨 가셔서 이 사람은 현재 여러분 거주자인 거 맞아요. 그런데 세대주예요? 세대원이에요? 세대주죠. 이건 물어보신 분이 있더라고요. 남편이 있는데 여자가 세대주가 될 수 있냐? 아니 그건 또 어느 나라 법이에요? 그런 법은 없어요. 남녀를 따져서 세대주로 구분하진 않아요. 이상한 걸 질문을 하시는. 그래서 세대주는 남녀 구분하지 않습니다. 세대주 그대로 두시면 되겠네요. 자, 지금 정별인 씨는 지금 현재 부녀자 공제도 되죠, 여러분? 그러면 부녀자 자리 가셔서 1번 여로 선택해주면 됩니다. 그럼 제가 예제 만들 때 왜 한부모를 빠뜨렸나 싶어요. 한부모도 낼 수 있다라는 거. 자, 그러면 연말정산 관계 가셔서 배우자부터 다시 순차적으로 갈게요. 3번 배우자 이름은 최소한 씨라고 넣어주시고요. 자, 내국인이고 주민번호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번호는 610717100202라고 넣어주시고 지금 저 뭔가 잘못 넣은 거죠, 여러분? 610717100202. 네. 자, 그래서 배우자 들어왔고요. 근데 이 배우자 소득 때문에 공제 못 받으니까 부로 바꿔주시면 되겠죠, 여러분? 그래서 내려옵니다. 자, 그 다음 아들. 우리 직계비속 4번이네요. 그리고 아들의 이름은 최한성입니다. 내국인이고 주민번호 선택해 주시면 되시고 020506-300-2096이라고 넣어주시고 자, 18살이고 다른 거 전혀 문제 없죠, 여러분? 20세 이하 그대로 두시고 자녀세 공제 당연히 됩니다. 7살 이상이니까. 자, 그 다음 똑같이 우리 4번 키 눌러주시면 되시고요. 이번엔 최한미라고 하는 딸. 자, 내국인이고 주민번호 1번 선택해 주시면 되시고 그리고 180330-4520-268이라고 넣어주시면 되죠. 자, 이렇게 넣어주시고 여러분 얘는 2살이에요. 그럼 20세 이하입니다. 그러면 7세 미만에 해당되니까 자녀세액공제 기본은 안 돼요. 근데 이 아이는 무엇하였다? 금년도에 입양했다고요. 그러면 출산 입양 자리 가셔서 반드시 직접 선택하셔라. 그러면 지금 최한성이 있으니까 얘는 첫째이다, 둘째이다? 둘째. 그래서 이 둘째 선택하시고 내려옵니다. 그 다음 동생 갈게요. 형제 자매는 몇 번이죠? 6번. 자, 그리고 이름은 정별거입니다. 자, 내국인이고 주민번호 1번 선택해 주시고 그리고 730830-1234-565라고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47세이기 때문에 당연히 부로 떠요. 근데 장애인이니까 뭐로 바꿔주셔라? 21세부터 59세 5번. 그래도 5번 장애 선택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는 몇 번 자리에 가자. 장애인 자리 가셔서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선택. 우리 1번 키 동일하니까 그대로 엔터 하시면 되겠네요. 내려옵니다. 자, 이제 직계 존속 갈게요, 여러분. 자, 소득세 직계 존속은 1번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정영일이라고 넣어주시면 되시고요. 자, 내국인이고 주민번호 선택하시면 되고 501230-1786-523이라고 넣습니다. 자, 70세인데 이분은 한국에서 거주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공제 못 받는다. 부로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내려오셔서 다시 또 소득세 직계존속 1번 김영미라고 넣어주시면 되고요. 자, 내국인이고 주민번호 1번입니다. 그리고 511005라고 넣으시고 2786527이라고 넣어줍니다. 자, 69세 나이 조건 충족이지만 우리는 한국에 거주하지 않는다. 부로 바꿔주시고 마무리. 됐어요, 여러분? 이렇게 정리가 돼요. 그래서 지금 해외 거주자다라고 나오면 그냥 우리나라는 비거주자. 아예 이상 외국에서 살려고 이민 나갔다. 출국해버렸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세요. 그래서 거주자가 거주자를 부양할 때 대부분 공제 대상에 들어오는 것처럼 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부양가족에 이 부분 못 들어요. 그리고 어머니하고 아버지가 이걸 물어보신 분이 계세요. 우리가 이제 그 주거 형평상 별거에 이 사람 못 들어가냐. 이런 주거 형평상 별거라는 건 지금 제가 뭐로 말씀드렸냐면 제가 천안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고 부모님은 시골에서 농사 짓는다. 근데 천안에서 농사 지러 시골에 갈 수는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떨어져 살 수밖에 없다는 거지. 그런 건 주거 형평상 별거로 보지만 이민 간 건 주거 형평상 별거로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네, 이거는 생계를 아예 따로 하는 것처럼 봐버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주거 형평상 별거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네, 그렇게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마무리. 여러분 4번 문제도 함정이 조금 있었던 거죠. 그쵸? 네, 함정이 조금 있었고 그 함정이 있었던 게 입양, 선택 직접 해라. 그리고 몇째인지, 그리고 지금 미국에 거주하는 부모님. 요게 또 하나의 함정이었습니다. 요런 패턴으로 출제가 될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패턴 크게 벗어나지 않아요. 네, 이 패턴 그대로 가져가서 시험 출제 그대로 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는 이제 급여 자료 입력으로 시작을 할 거예요. 그래서 사원 등록은 이렇게 마무리하고 급여 자료 입력으로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